아,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코올리개들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만들었던 그 대사건을요. 바로 국민학교 입학식 날 아침입니다. 여기 주인공 김영수 어린이가 있습니다.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아 소매를 2번이나 접은 헐렁한 교복을 입고 가슴팍엔 하얀 손수건을 훈장처럼 달았지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처음 마주한 거대한 학교 교문. 그 너머에선 과연 어떤 엉뚱하고도 찬란한 날들이 영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최루탄 냄새 대신 흙내음이 가득했던 그 시절의 순박한 입학식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그때의 추억이 그리우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고향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의 봄은 콧등을 스치는 바람결에 묘한 설렘과 흙먼지 냄새가 함께 묻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꽁꽁 얼었던 개울물이 풀리고 앞산 진달래가 수줍게 얼굴을 내밀 무렵이면 온 동네 코올리개들의 가슴도 덩달아 콩닥콩닥 방망이질을 쳐댔지요. 바로 가슴팍에 하얀 손수건을 훈장처럼 달고 의젓한 국민학생이 되는 입학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구멍난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던 그날 밤, 읍내 변두리 영순의 슬레이트 지붕집 아랫목에서는 그야말로 세기의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따, 우리 막둥이 인물 한번 훤하다. 아주 늠름한 장군감이여 장군감.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워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신 아버지가 벌건 얼굴로 껄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앞으로 좋기 6년은 입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까만 교복을 뒤집어 쓴 주인공 7살 영수가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교복이지 3살 터울의 형이 입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터라 자그마한 영수에게는 거의 동네 포장마차 천막이나 다름없었지요. 바지는 가슴팍까지 명치 끝까지 끌어올려 명주실로 질끈 허리를 동여매야 했고 윗도리는 소매를 2번, 3번을 푹푹 접어 올리고 나서야 겨우 영수의 뭉툭한 손끝이 빠끔히 고개를 내밀 정도였습니다. 까까머리에 커다란 교복 모자까지 푹 눌렀으니 영락없이 눈만 끔벅거리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당신도 참. 애가 옷에 잡아먹히게 생겼구만. 뭐가 늠름하다고 자꾸 바람을 넣으슈. 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흐뭇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방구석에 엎드려 몽당 연필로 침을 발라가며 숙제를 하던 형은 야 김영수. 너 내일 그 옷 입고 걷다가 바짓가랑이 밟고 자빠져서 코 깨져도 난 모른다. 하며 얄밉게 놀려댔지요. 하지만 영수는 형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울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낡은 자개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시커먼 실루엣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턱을 한껏 치켜들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에헴, 나도 이제 콧물 흘리던 동네 꼬마가 아니라 어엿한 국민학생이라고. 콧김을 훅훅 내뿜는 영수의 가슴 속엔 이미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묘한 으스댐과 뿌듯함이 꽉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 시절 까만 교복과 모자는 동네 골목대장 완장보다도 더 강력하고 위험 있는 권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한참을 방 안을 쿵쿵거리며 휘젓고 돌아다니던 영수가 이내 지쳐 두꺼운 솜잎을 위로 털썩 주저앉자 어머니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영수를 앉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60촉짜리 백열전구의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의 무릎 위에는 낡고 녹슨 반고리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좀 앉아 있어 보거라. 칠칠맞게 뛰놀다가 단추 다 떨어지면 어떡할겨. 어미가 아주 단단하게 꿰매줄 테니. 어머니는 바늘귀에 까만 명주실을 꿰어 입술에 침을 짝 바른 후 영수의 헐렁한 교복 단추를 하나하나 다시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닳고 닳아버린 플라스틱 단추였지만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치 새 것처럼 단단하게 교복천에 뿌리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십자수로 빈틈없이 실을 엮어내는 어머니의 이마엔 어느새 송글송글 고단한 땀방울이 맺혔고 영수는 어머니 특유의 포근한 품 냄새와 오래된 옷장 나프탈렌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에 취해 자꾸만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고 낡은 흑백 텔레비전 위에는 가족들의 기대가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수가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제 발로 학교를 다 가노.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하지 말고 알았제? 그리고 콧물 나오면 제발 소매로 쓱 닦아서 번들번들하게 만들지 말고 꼭 엄마가 달아준 이 하얀 손수건으로 닦아야 한다. 어머니는 교복 왼쪽 가슴 주머니 쪽에 커다란 옷핀으로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손수건을 쿡 찔러 꽂아주셨습니다. 까만 교복 위에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그 네모난 손수건은 콧질질이 영수를 지켜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부적이자 사랑표였습니다. 영수는 쏟아지는 잠을 억지로 참아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을 재촉하는 밤바람 소리가 사각사각 낡은 창호지를 간지리고 있었고 멀리서 동네 누렁이 짖는 소리가 구수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수는 새로 단단히 꿰맨 교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솜니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열리게 될 미지의 세계 국민학교. 그 거대한 문턱을 넘을 생각에 영수의 조그만 심장은 밤이 깊도록 두근두근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수의 찬란하고도 눈물겨운 1970년대 어느 몽글몽글한 봄날에 잊지 못할 입학식 전야제였습니다. 새벽별이 채 지기도 전 부엌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도마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에 영수는 부스스 눈을 비볐습니다.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문풍지가 떨리는 좁은 방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 오고 있었지요. 영수야, 얼른 일어나서 씻어야지. 해가 중천이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누? 앙칼지면서도 어딘가 한껏 들뜬 어머니의 목소리에 영수는 용수철처럼 이부자리에서 튕겨 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마당 한 구석 이끼 낀 수도가에는 벌써부터 심장까지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지하수가 양은 대야에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월 초의 아침 공기는 아직 제법 매서워 입김이 호호 나올 정도였지요. 아이고 차가워. 엄마 나 세수 안 할래. 어제 저녁에 발 닦았단 말이여. 영수가 몸을 베베 꼬며 개걸음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자비하게 영수의 깎아머리를 찬물 대야에 푹 담그고는 시퍼런 빨랫비누를 벅벅 문질러 거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라. 국민학교 입학식 날 꾀제제하게 가면 선생님한테 단박에 찍힌단께. 남자는 모름지기 머리통에서 윤이 반질반질 나고 때깔이 고와야 쓰는겨. 매운 빨랫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가 영수가 찔끔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쳤지만 빳빳한 수건으로 빡빡 물기를 닦아내는 어머니의 손길에는 막내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빛나게 해주고 싶은 투박하고도 찐득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아침 재개가 끝나고 온 가족이 다리 한쪽이 짧아 두꺼운 종이를 괴어놓은 둥근 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꽁보리밥이 수북이 담긴 밥그릇과 시래기 듬뿍 넣은 된장국, 그리고 시큼하게 잘 익은 묵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가 영수의 밥그릇을 슬쩍 내밀며 찡긋 묘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른 식구들, 특히 눈치 백단인 얄미운 형 몰래 밥그릇 밑바닥을 숟가락으로 살짝 들춰보라는 은밀한 신호였지요. 영수가 슬그머니 젓가락으로 보리밥 산을 파헤치자 그 속에서 노란빛을 찬란하게 뿜어내는 야들야들한 달걀 프라이 하나가 까꿍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시절 달걀은 아버지가 월급 타오시는 날에나 밥상에 오르거나 가을 소풍날에나 겨우 구경할 수 있는 초특급 귀한 반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연탄불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몰래 부쳐내고는 행여나 식탐 많은 형이 볼세라 뜨거운 보리밥 밑에 감쪽같이 숨겨둔 것이었지요. 오늘부터 어른인디 든든하게 묵어야 안 쓰겄냐. 소리 없이 달싹이는 어머니의 입모양을 읽은 영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면 달걀 노른자를 밥에 쓱쓱 비벼 꿀떡꿀떡 삼켰습니다. 형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 몰래 먹는 그 맛이란. 입안 가득 퍼지는 극강의 고소함은 단순한 달걀 맛이 아니라 팍팍한 가난 속에서도 막내 길을 살려주려는 어머니의 뭉클한 사랑이자 가장 든든한 응원가였습니다. 한편 안방 아랫목에서는 아버지가 출정식을 앞둔 장수처럼 단장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평소 입던 흙 묻은 작업복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나프탈렌 냄새를 훅훅 풍기는 쥐색 양복을 꺼내 입으셨지요. 유행이 한참 지나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헐렁한 양복이었지만 아버지는 빛바랜 넥타이를 매며 낡은 거울 앞에서 헛기침을 에헴하고 내뱉으셨습니다. 머리에는 동백 기름인지 포마드인지 모를 머리 기름을 잔뜩 발라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듯하고 쫙 달라붙게 이대팔 가르마를 탔습니다. 자, 출동하자. 우리 김영수 진짜 국민학생 되러 가자꾸나. 마침내 영수는 소매를 2번이나 접어 올린 헐렁한 까만 교복을 입고 왼쪽 가슴팍에는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손수건을 번듯하게 달고 등에는 자기 몸통만 한 커다란 사각형 란도셀 가방을 맸습니다. 삐걱거리는 파란 대문을 열고 나서자 아침 햇살이 좁디 좁은 골목길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껏 뽐을 낸 아버지와 제일 아끼는 옥색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 그리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잔뜩 긴장한 코찔찔이 영수. 세 식구는 비장하고도 당당한 발걸음으로 흙먼지 폴폴 날리는 골목길을 향해 힘차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웃집 누렁이마저 꼬리를 살랑거리며 영수의 눈부신 앞날을 응원하듯 컹컹 짖어대던 참으로 가슴 벅차고 몽글몽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파란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삐걱거리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아침 공기에는 옅은 봄안개와 섞인 매캐한 연탄재 냄새가 정겹게 배어 있었습니다. 영순의 가족이 골목길에 들어서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네 골목마다 똑같이 까만 보찜을 맨 꼬마 병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1970년대의 입학식 아침, 동네 흘길은 그야말로 까만 교복과 하얀 손수건의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뻥차며 코를 훌쩍이던 동네 코찔찔이들이 오늘만큼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뻣뻣하게 걷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도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영수처럼 형이나 동네 형들에게 물려받아 소매를 둘둘 말아 올린 아이들이 태반이었고 엉덩이 부분이 펑퍼짐에서 걸을 때마다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모습은 마치 탈춤을 추는 사당패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우리 동네 꼴목대장 김영수 아니여. 참말로 장군감이 따로 없구만 기래. 모퉁이를 돌자마자 자전거에 쌀가마니를 잔뜩 싣고 배달을 나가시던 쌀집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끼익 밟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목에 두른 누런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던 아저씨는 영수의 헐렁한 교복을 보며 짓궂은 농담을 던졌지요. 야야 영수야. 그 교복은 아주 군대 갈 때까지 입어도 끄떡없겄다. 가방 안에는 책 대신에 구슬하고 딱지만 잔뜩 들어있는 거 아니여? 평소 같았으면 아니란 말이여. 하고 발끈하며 도망쳤을 영수였지만 오늘만큼은 어엿한 국민학생이라는 자부심에 헛기침을 흠음하며 짐짓 점잖은 척을 해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 기름을 바른 머리를 한 번 더 쓸어 넘기셨고 어머니는 아이고 쌀집 양반도 참. 우리 영수가 얼마나 똑똑한디요. 반장감이란께요. 하며 옥색 치마를 팔랑거리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그 시절의 골목길은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담장이 낮았고 이웃의 기쁜 일은 내 일처럼 함께 호들갑을 떨어주는 구수하고 끈끈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몇 걸음 더 가자 이번에는 전방동네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 콩을 고르시던 전방 할머니가 영수 가족을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한참 뒤적이시더니 먼지가 뽀얗게 앉은 눈깔 사탕 2알을 꺼내 영수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영수야 학교 가거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동무들하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배고플 때 까먹어라잉. 끈적끈적하게 녹아붙은 사탕이었지만 영수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입학 선물이었습니다. 영수는 사탕을 교복 주머니에 소중히 찔러 넣으며 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 내내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마다 한마디씩 참견을 보태고 덕담을 얹어주시니 영수의 좁은 어깨는 으쓱으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흐뭇한 표정 뒤에는 어머니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는 철순의 어머니는 우리 철수는 이번에 시내 양장점에서 교복을 아주 딱 맞게 맞춰줬자녀라며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았고 영수 어머니는 지지 않겠다는 듯 아유 애들은 금방금방 크는디 못하러 돈 아깝게 딱 맞춰요. 넉넉하게 입혀서 물려주는 게 미덕이지요. 라며 입을 삐죽거리셨습니다. 그 와중에 철수의 왼쪽 가슴에 달린 하얀 손수건은 벌써 철수가 흘린 누런 콧물로 얼룩이 져 있었고 그것을 본 영수 어머니는 거 봐라 옷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냐는 듯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영수의 빳빳하고 새하얀 손수건을 한 번 더 탁탁 털어주셨습니다. 영수는 결코 저 손수건에 콧물을 묻히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점점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길목으로 합류하는 꼬마 병정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양은 도시락 소리, 새 신발이 흙바닥에 끌리는 소리, 그리고 부모님들의 상기된 목소리가 한데 섞여 묘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신장로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렸고 그 빛을 받은 아이들의 까까머리와 빳빳한 하얀 손수건이 유난히도 반짝였습니다. 가난하고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자식의 첫 등굣길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빛나게 해주고 싶었던 부모님들의 맹목적이고도 눈물겨운 사랑이 그 시절 골목길 구석구석을 따스한 봄볕처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꽉 쥔 어머니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뭉클한 온기를 느끼며 저 멀리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국민학교의 거대한 교문을 향해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을 벗어나 넓은 신장로로 접어들자 저 멀리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선 거대한 철문이 마침내 그 육중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읍내 제1국민학교. 시멘트 기둥에 큼지막하게 음각된 학교 이름 위로는 붉은색 페인트로 축 입학이라 큼지막하게 쓴 광목천 현수막이 봄바람에 요란하게 펄럭이고 있었지요. 그 시절 고작 7살 코올리개들에게 학교 정문이란 마치 전설 속에나 등장하는 용궁의 입구처럼 거대하고도 두려운 경계선이었습니다. 방금 전 골목길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으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었던 영수였지만 막상 그 어마어마한 정문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매를 3번이나 접어 올린 헐렁한 교복은 바람을 잔뜩 머금어 마치 커다란 까만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영수는 그 속에 파묻힌 조그만 호두알처럼 보였습니다. 정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읍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놓은 듯 까만 교복의 꼬마들과 화려한 한복 혹은 유행진한 양복을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뒤엉켜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정문 너머로 힐끗 보이는 흙먼지 날리는 넓은 운동장과 그 끝에 버티고 선 2층짜리 하얀 콘크리트 교사는 영수를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왠지 모르게 지각하는 놈들을 다 베어버리겠다는 듯 매서운 눈초리로 교문을 쏘아보고 있는 것만 같아 영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싸구려 동백기름 냄새와 어머니들의 짙은 분내 사이로 기가 막히게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정문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노점상들이 뿜어내는 맛성의 향기였지요. 달고나 아저씨가 연탄불 위에서 피워 올리는 달콤하고 매캐한 설탕 타는 냄새, 구수한 번데기가 커다란 솥단지 안에서 바글바글 끓는 냄새,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샛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어대는 소리까지. 긴장감에 얼어붙었던 영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아버지, 나 저거 달고나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운을 차려야 할 것 같은디요. 영수가 아버지의 양복바지 자락을 슬며시 잡아당기며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칼에 거절하셨을 아버지도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동전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하지만 매의 눈을 가진 어머니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아따, 이 양반이 정신이 있수 없수. 입학식 시작도 안 했는디 벌써부터 군것질거리를 물려주면 어떡해요. 콧물 닦으라고 달아준 하얀 손수건에 누런 설탕물 다 묻혀서 번들거리게 만들 작정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핀잔에 아버지는 머쓱하게 헛기침을 하며
동전을 다시 깊숙이 집어넣으셨고 영수는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영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읍내 양조장 집 아들내미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이는 영수처럼 형에게 물려받은 헐렁한 텐트 같은 교복이 아니라 시내 양장점에서 간 맞춰 몸에 쫙 달라붙는 고급스러운 벨벳 소재의 교복을 입고 있었지요. 가슴팍에 손수건마저 레이스가 달린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기철이 어머니 역시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걸고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지지 않겠다는 듯 영수의 헐렁한 교복깃을 다시 한번 꾹꾹 눌러 펴고는 목소리를 한 톤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영수는 우량아로 태어나서 뼈대가 굵어가지고 웬만한 옷은 작아서 못 입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입혀놔야 쑥쑥 자라기도 편하고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되는 법이지. 혀세 섞인 어머니의 낭낭한 말씀에 영수는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끼며 쭈그러들었던 어깨를 다시 활짝 폈습니다. 자자, 사진 한 장 받고 가소. 남는 건 사진뿐이요. 평생에 한 번뿐인 국민학교 입학식인디 섭섭하게 그냥 갈 거요? 정문 한편에서는 커다란 주름 상자 카메라를 목에 건 사진사 아저씨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엉겁결에 사진사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억지 웃음을 짓는 윗동네 철순의 가족을 보며 영수 아버지는 에이 도둑놈들. 국밥이 몇 그릇인디 사진은 무슨 하면서도 내심 부러운 듯 슬금슬금 눈길을 주셨지요. 영수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잉. 사람 많은 데서 엄마 손 놓치면 미아되는겨. 호랑이 선생님이 잡아간다 혀도 엄마 치맛자락은 꽉 잡고 있어야 혀,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잔뜩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옥색 치마를 고상하게 차려입으셨지만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인파에 이리저리 치이는 통에 이마엔 벌써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영수는 고개를 거세게 끄덕이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틀어주었습니다. 가슴팍에 핀으로 고정된 하얀 손수건이 영수의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에 맞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앙앙 우는 아이, 엄마를 잃어버렸는지 콧물을 풍선처럼 불며 난리가 난 아이까지 정문 앞은 그야말로 각양각색 콧질찔이들의 처절한 생존 현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철문을 넘어서면 어떤 무시무시하고도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교문을 향해 영순의 세 식구는 마치 험난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조그만 나룻배처럼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흙먼지 운동장은 그야말로 생지옥, 아니 거대한 이산가족 상봉장, 아니 이별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3월의 쌀쌀한 봄바람이 한 번 휙 불 때마다 누런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아이들의 까까머리와 어머니들의 곱게 빗어 넘긴 동백기름 바른 쪽 찐 머리를 무자비하게 헝클어 놓았지요.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체육 선생님이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주전자로 뿌려댄 하얀 횟가루 선이 삐뚤빼뚤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을 따라 1학년 1반, 1학년 2반이라고 큼지막하게 붓글씨로 쓴 나무 팻말들이 마치 군대 연병장의 장승처럼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 마이크 시험 중. 아, 에템. 학부모님들은 그 하얀 선 밖으로 신속히 물러나 주시고 신입생 어린이들은 자기 반 팻말 앞으로 뻘짓하지 말고 신속하게 에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건물 꼭대기에 매달린 커다란 스피커에서 교감 선생님의 쇳소리 섞인 그리고 하울링이 삐잉 마이너스 하고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쩌렁쩌렁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방송은 마치 평화롭던 읍내 마을에 떨어진 폭탄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치맛자락, 양복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있던 콧질질이 꼬마 병정들에게 이제부터는 부모의 품을 떠나 야생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독립선언이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운동장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아이고 맙소사 하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겨. 다시 집으로 갈겨. 방금 전 교문 앞에서 전방 할머니가 준 눈깔 사탕을 오물거리며 희희덕대던 윗동네 칠복이는 흙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다리를 파닥거리며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어머니가 큰맘 먹고 오일장에서 사준 까만 고무신 한 짝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녔고 빳빳하게 다려입힌 새 교복은 순식간에 누런 흙투성이가 되어버렸지요. 저쪽 구석에서는 콧물을 풍선처럼 불었다 마셨다 하던 여자아이가 엄마의 고운 옥색 치마폭에 얼굴을 냅다 파묻고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의 비단 치마가 허연 콧물 범벅이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1970년대식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달프고도 구수한 생이별의 현장이었습니다. 간밤의 거울 앞에서 으스대며 우리 집안의 늠름한 장군감이라 자부하던 영수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조그만 손은 굳은 살이 배긴 어머니의 거친 손가락을 쥐가 날 정도로 꽉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물려받아 소매를 3번이나 걷어올린 커다란 까만 교복 속에서 영수의 앙상한 무릎은 마치 한겨울 사시나무 떨리듯 달달 떨리고 있었지요. 영수야, 얼른 가서 삼반 팻말 앞에 줄 서야지. 이제 콧물 닦는 어른이 다 되었는디 왜 이리 뜸을 들였사. 저기 봐라, 다른 아그들은 다 의젓하게 줄 서자녀. 어머니는 다정하게 타이르면서도 주변 학부모들의 매서운 시선을 의식한 듯 슬며시 영수의 좁은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만치 뒤에서 팔짱을 딱 끼고 짐짓 엄한 표정으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썰어야지 얼른 안 튀어가고 못들혀 라며 헛기침을 큼큼 하셨지만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만큼은 안절부절 못하며 영수의 뒷모습을 좇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까만 운동화 바닥은 운동장 흙바닥에 강력한 악교풀로 붙여놓은 듯 도무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놓는 순간 저 거대한 흙먼지 소용돌이와 모르는 얼굴들 속으로 영원히 빨려 들어가 미아가 될 것만 같은 끔찍한 공포가 왈칵 엄습했거든요. 눈앞이 뿌얘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금방이라도 짭짤한 콧물과 함께 폭포수처럼 쏟아질 찰나 영수의 척추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 같은 서늘한 기운이 쫙 흘렀습니다. 거기 아직도 젖떨어질 때를 못 찾고 어머니 치마 붙잡고 있는 녀석. 썩 줄 서지 못해. 우렁차고도 살벌한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머리에 동백 기름을 발라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빗어넘긴 1학년 3반 팻말 옆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손에는 시퍼런 대나무 지시봉을 든 전설의 호랑이 선생님이 영수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번뜩이는 안경알 너머의 눈빛은 마치 산군 호랑이처럼 매서웠고 손에 든 지시봉은 금방이라도 벼락처럼 영수의 까까머리 위로 떨어질 듯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간 떨어질 뻔한 영수는 속으로 아이고 나 오늘 제삿날이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획 놓고 말았지요. 눈물 콧물 짤 틈도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영수는 마치 꼬리에 불붙은 망아지 마냥 헐렁한 교복 바짓가랑이를 사정없이 펄럭이며 1학년 3반줄 맨 끝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우뚝 섰습니다. 소매가 너무 길어 팔을 제대로 젓지도 못하고 펭귄처럼 뒤뚱뒤뚱 뛰어가는 폼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잔뜩 긴장해 눈물 지으려던 어머니마저 그만 풋하고 실없는 헛웃음을 터뜨리시고 말았지요.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줄에 서서 슬며시 뒤를 돌아보니 하얀 횟가루 선 밖으로 밀려난 학부모들의 거대한 인파 속에서 애처롭게 까치발을 들고 막내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마침내 줄 끝에 선 영수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 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영수의 왼쪽 가슴팍에 옷핀으로 야무지게 꽂힌 빳빳한 하얀 손수건이 거친 봄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앞뒤로는 처음 보는 낯선 꼬마 병정들이 코를 훌쩍거리거나 겁에 질려 어깨를 들썩이며 서 있었고 영수는 7년 인생 생전 처음 겪어보는 지독한 고독감과 동시에 내가 1학년 3반이라는 알 수 없는 소속감을 찌릿하게 느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나 혼자구나. 저 지시봉 든 호랑이 선생님한테 안 잡아먹히려면 정신줄 단디 붙잡아야겠다. 영수는 형에게 물려받아 남아도는 교복 바지를 한 번 더 훌쩍 끌어올리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동네 콧질질이 김영수가 비로소 거친 세상의 축소판 국민학교라는 거대한 정글에 홀로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하고도 짠한 그리고 웃음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 늘어선 까까머리 신입생들의 가슴팍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커다랗고 하얀 손수건들이 봄바람을 타고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1970년대의 봄은 유난히도 춥고 건조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자라던 동네 콧질찔이들의 코 밑에는 언제나 두 줄기의 맑거나 누런 콧물이 말을 날 없이 강물처럼 흐르기 일쑤였지요.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콧물이 흐르면 훌쩍 들이마시거나 까만 교복 소매로 쓱쓱 문질러 닦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날 즈음이면 아이들의 교복 소매 끝동은 콧물에 절고 절어 마치 미스칠이라도 한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윤이 난 똥파리가 미끄러져 낙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구수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학식 날 아침이면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아이들의 왼쪽 가슴팍에 옷핀으로 커다란 명주 손수건을 단단히 꽂아주셨습니다. 제발 그 더러운 소매로 콧물을 훔치지 말고 이 깨끗한 수건을 쓰라는 가난하지만 내 자식만은 어디 가서 흉잡히지 않고 귀티나게 키우고 싶은 어머니들의 간절하고도 눈물겨운 염원이 담긴 하얀 호신부였던 셈입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여 접어놓은 수건은 마치 아이들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 같기도 했습니다. 영수가 서 있는 1학년 3반줄에서도 여기저기서 훌쩍 팽 찌르럭 하는 다채롭고도 우스꽝스러운 콧물 교양악이 서라운드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수의 바로 앞줄에 선 머리에 커다란 기계충 자국이 동전만하게 나 있는 덩치 큰 녀석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 녀석은 입을 해 벌린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코 밑에 투명한 콧물 풍선을 불었다 마셨다 하는 그 나이대 사내 아이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신통방통한 비기를 시전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숨이 차면 가슴에 달린 손수건을 번쩍 들어 코를 팽 풀곤 했는데 그 녀석의 가슴팍에 매달린 손수건은 이미 입학식이 시작하기도 전에 본연의 순백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누렇고 푸르스름한 콧물 자국이 마치 난해한 피카소의 추상화처럼 겹겹이 얼룩져 있었고 쌀쌀한 꽃샘추위 찬 바람에 그대로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마치 바싹 마른 오징어 다리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려서 웬만한 똥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도 그 녀석의 수건만큼은 무거운 쇳덩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영수는 그 끔찍한 시각적 테러에 기겁을 하며 반사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행여나 앞 열의 녀석이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다 콧물 풍선이 터져 자신의 소중하고 거대한 교복 바지에 파편이라도 튈까봐 전전긍긍했지요. 영수는 슬며시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팍을 조심스레 내려다보았습니다. 간밤에 어머니가 아궁이 연탄불 앞에서 무거운 숯불 다리미로 꾹꾹 눌러 정성껏 다림질한 뒤 큼지막한 은빛 옷핀으로 야무지게 꽂아주신 새하얀 광목 손수건. 아직 먼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그 순백의 자태가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유난히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수, 코 나오면 제발 소매로 닦아서 번들거리게 만들지 말고 꼭 엄마가 빳빳하게 풀 먹여 달아준 이 하얀 손수건으로 교양 있게 닦아야 헌다. 알았제? 어머니의 낭낭하고도 간곡한 당부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영수는 소매가 3번이나 접힌 조막만 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절대 네버 저기 앞줄에 선 녀석처럼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더러운 콧질질이 괴물이 되지 않을 테야. 우리 엄마가 밤잠 설치며 정성껏 달아주신 이 하얀 손수건의 순결을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철통같이 지켜내고야 말겠어.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영수의 콧구멍이 전이에 불타올라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3월의 꽃샘 추위는 갓 7살이 된 꼬마의 굳은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얇은 교복 바지 틈을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가만히 흙바닥에 서 있기만 해도 발가락이 곱아오고 코끝이 찡해지면서 뱃속 저 깊은 단전에서부터 맑은 콧물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지요. 영수는 행여나 콧물이 밖으로 삐져나올세라 숨을 흡 하고 깊게 들이마시며 필사적으로 콧방울을 벌렁거렸습니다. 들이마신 콧물이 목구멍 뒤로 꿀떡 넘어가는 짭조름한 맛이 느껴졌지만 하얀 손수건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쯤은 기꺼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까만 교복의 바다 위로 하얗게 펄럭이는 손수건의 물결, 그리고 쉴 새 없이 훌쩍거리는 콧질질이 꼬마 병정들의 눈물겨운 사투.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 것의 생명력이 넘치고 정겨웠던 1970년대 운동장의 몽글몽글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치열하고도 구수한 눈치 싸움이 무르익어갈 무렵 저 멀리 단상 위로는 드디어 기나긴 훈화 말씀을 알리는 교장 선생님의 헛기침 소리가 아 마이크 시험 중 에헴 하고 묵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흠음 아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삼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기괴한 삐잉 마이너스 마찰음이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자 아이들은 일제히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미어캣처럼 목을 빼고 단상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까마득하게 높은 구령대 단상 위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교장 선생님이 마치 구름 위에 선 옥황상제처럼 거룩한 자태로 서 계셨지요. 유행이 한참 지나 어깨가 축 처진 펑퍼짐한 쥐색 양복의 두꺼운 뿔테 안경을 코끝에 걸치신 교장 선생님은 누렇게 바랜 갱지 뭉치를 연단에 정성스레 올려놓으시며 또다시 헛기침을 에헴 하고 길게 내뱉으셨습니다. 또 화창한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유서 깊은 읍내 제1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된 코올리게 아니 자랑스러운 새싹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마치 늘어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느릿느릿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화창한 새봄이라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3월 초의 운동장은 시베리아 벌판 뺨치게 춥고 매서웠다는 것입니다. 소매를 3번이나 접어 올린 얄팍한 까만 교복 바지 틈새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헐렁한 윗도리는 똥바람을 맞을 때마다 커다란 돛담배처럼 부풀어 올라 영수의 조그만 몸통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발가락은 얇은 까만 고무신과 헐렁한 운동화 속에서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희미해져 갔지요. 꼿꼿하게 차렷 자세로 서 있던 7살 꼬마 병정들의 애국심과 인내심은 훈화 말씀이 시작된 지 단 5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국가의 동량으로서 반공방첩을 생활화하고 교장 선생님의 거창한 구국 이념이 허공을 맴도는 동안 아이들의 하체는 독자적인 생존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짝다리를 짚는 것은 기본이요. 추위를 이겨보려 제자리 걸음을 하듯 발을 동동 구르는 녀석, 앞사람의 헐렁한 교복 바지가랑이를 슬며시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는 녀석, 심지어 코를 후벼 파서 멍하니 서 있는 앞 친구 등짝에 몰래 묻히는 녀석까지 등장했지요. 질서정연했던 줄은 어느새 꼼지락거리는 까만 벌레들의 군락지처럼 구불구불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수 역시 종아리에 쥐가 날 것처럼 쑤셔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아버지가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우는 거라고 했는데 다리 아파서 우는 건 거기에 안 들어가겠지? 영수는 속으로 궁색한 핑계를 대며 남몰래 훌쩍거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버티고 선 호랑이 담임 선생님의 서슬 퍼런 대나무 지시봉이 언제 벼락처럼 날아올지 몰란 차마 윗동네 칠보기처럼 대놓고 쪼그려 앉지는 못하고 엉덩이만 실룩실룩 기괴한 트위스트 춤을 추고 있었지요. 게다가 가장 큰 고문은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자면 이라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이들은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그것은 잔혹한 희망 고문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가 5분을 훌쩍 넘기고 두 번째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이 이어질 즈음 아이들의 시선은 이미 단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까만 운동화 코로 흙바닥을 후벼 파서 미니 분화구를 만드는 녀석, 발밑에 기어가는 불쌍한 개미 한 마리의 동선을 진지하게 추적하며 길을 막는 녀석, 심지어 입을 해 벌린 채 서서 꾸벅꾸벅 조는 기적의 신공을 발휘하는 녀석까지 속출했습니다. 하얀 횟가루 선 밖으로 밀려난 학부모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식의 입학식을 지켜보려 장롱 속 고운 옥색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은 어머니들은 발이 시려 제자리 뛰기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들은 저만치 학교 담장 밑으로 슬금슬금 물러나 솔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며 허공만 멍하니 올려다보셨지요. 그러므로 에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를. 네. 거듭 당부하면서 햇살은 조금씩 따스해지고 있었지만 지루함이라는 거대한 마귀가 운동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단상 너머 앙상한 미루나무 가지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깍깍 짖어대는 소리만이 자장가 같은 연설의 구수한 추임새를 넣고 있었지요. 과연 이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영수는 꽁꽁 언 손을 교복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꼼지락거리다 아침에 전방 할머니가 주신 눈깔 사탕 비닐이 바스럭거리는 소리에 겨우 위안을 삼았습니다. 차라리 어제 형이 킬킬대며 겁주던 선생님의 몽둥이 찜질이 이 지루함보다는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마저 해보았지요. 얄미운 봄바람에 펄럭이는 가슴팍의 새하얀 손수건만이 영수의 애타는 마음을 대변하듯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시절 운동장의 짠하고도 웃음 나는 훈화 시간 풍경이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진정한 읍내 제1국민학교의 어린이는 교장 선생님의 입술은 쉴 새 없이 달싹거렸지만 낡은 스피커를 타고 찢어질 듯 넘어오는 쇳소리는 이미 아이들의 귓바퀴를 튕겨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봄바람이 제법 포근해지며 꽁꽁 얼었던 운동장의 흙바닥이 질척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인내심도 함께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영수는 이제 다리가 아픈 것을 넘어 무릎 관절이 통째로 가출해버린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형에게 물려받아 소매를 3번이나 접어올린 헐렁한 까만 교복 바지 속에서 두 다리를 꽈배기처럼 베베 꼬며 이대로 꼿꼿하게 서서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7년 인생 최대의 철학적 고뇌에 깊이 빠져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멍멍, 컹컹컹. 엄숙하고도 지루하기 짝이 없던 운동장 한복판에 난데없이 경쾌하고도 구수한 불청객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졸음에 겨워 반쯤 감겨있던 수백 명의 까까머리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인지 누렁털에 흙먼지와 도깨비 바늘을 잔뜩 뒤집어 쓴 동네 똥개 한 마리가 꼬리를 모터처럼 살랑거리며 운동장 한가운데로 보란듯이 난입한 것입니다. 이 녀석은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도 모른 채 마치 자기 안방 아랫목인 양 흙바닥에 코를 킁킁 박고 여유롭게 냄새를 맡으며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똥개가 미쳤나? 당장 쫓아내지 못하고 뭣들 하는 거요. 허이, 저리 가라. 단상 옆에 서 있던 체육 선생님과 6학년 선도부 형들이 기겁을 하며 양팔을 휘저어 쫓아갔지만 평소 읍내 시장 바닥과 골목길을 주름잡으며 단련된 똥개의 날렵한 무빙 스텝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사람들을 약 올리며 요리조리 포위망을 빠져나가더니 급기야 가장 만만해 보이는 1학년 신입생들이 서 있는 대열 한가운데로 쏙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다리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헤집고 다니며 까만 고무신을 핥기도 하고 펑퍼짐한 교복 바지가랑이에 자기 머리를 구비적거리며 영역 표시를 하려는 듯 다리를 훌쩍 들기까지 했지요. 푸하하. 깔깔깔. 저기 봐라, 강아지다. 그동안 교장 선생님의 강력한 수면제 훈화에 억눌려 있던 아이들의 웃음보가 그야말로 장엄하게 터져버렸습니다. 무서운 선생님들의 매서운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꼬마 병정들은 배를 잡고 흙바닥에 나뒹굴듯이 박장대소를 해댔습니다. 단상 위에서 핏대를 세우며 국가의 동량을 부르짖던 교장 선생님은 몹시 당황하여 마이크에 대고 에헴, 정숙, 1학년 신입생들은 정숙하시오 하고 외쳤지만 이미 운동장은 통제 불능의 구수한 웃음바다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영순의 반을 맡은 뿔테 안경의 호랑이 선생님마저 체면을 구겨가며 대나무 지시봉을 허공에 휘둘러 똥개를 쫓아보려 했지만 헛스윙만 연발하는 그 엉성한 폼이 오히려 아이들의 배꼽을 더 쏙 빠지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유쾌하고도 통쾌한 대참사의 한가운데서 비극은 아주 소리 없이 그러나 몹시도 축축하고 따뜻하게 찾아왔습니다. 영수의 바로 뒷줄에 서 있던 유난히 얼굴이 뽀얗고 체구가 작아 겁이 많아 보이던 윗동네 칠성이에게 말이지요. 칠성이는 사실 아침부터 배가 사르르 아프고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호랑이 선생님의 서슬 퍼런 눈초리와 험악한 분위기에 기가 팍 눌려 참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참자 하며 필사적으로 괄약근에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버티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미친 똥개가 칠성이의 다리 사이로 휙 지나가며 종아리를 핥아 깜짝 놀라게 한 데다 주변 아이들이 일제히 왁자지껄 폭소를 터뜨리는 바람에 그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툭 하고 놓아버린 것입니다. 쪼르르륵. 싸아. 그 누구의 크고 경쾌한 웃음소리에도 결코 묻히지 않는 아주 선명하고도 뜨뜻한 소리가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타고 경쾌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큰맘 먹고 맞춰주신 얇은 까만 교복 바지는 순식간에 짙은 색으로 속절없이 젖어 들어갔고 흙먼지 뽀얀턴 운동장 바닥에는 시커먼 물길이 작은 개울을 이루며 길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짭조름하고도 구수한 지린내에 주변에 서 있던 아이들이 으악, 똥 냄새. 아니, 오줌 냄새. 하며 코를 쥐어짜고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쫙 물러섰습니다. 으앙. 엄마. 내 바지 어떡해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흙바닥을 내리치며 서럽게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심이 뒤섞인 7살 짧은 인생 최대의 굴욕이자 잊지 못할 대형 사고였지요. 하필이면 그 절묘한 순간 눈치 없는 똥개마저 칠성이의 촉촉해진 바지 냄새를 맡고 다가와 꼬리를 살랑거리며 위로하듯 얼굴을 들이미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한편이 배꼽 빠지는 희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저 멀리 하얀 횟가루 선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서 있던 학부모 무리 속에서 칠성이 어머니가 아이고 맙소사. 환장하겠네. 우리 칠성이 바지에 오줌 쌌네. 하며 곱게 차려입은 옥색 치마를 휘날리며 전력 질주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이 엄청난 블록버스터급 스펙터클을 코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며 웃어야 할지 같이 울어야 할지 몰라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매 아침에 수도가에서 찬물로 씻기 싫다고 난리칠 때 오줌 먼저 누구 오길 천만다행이요. 안 그랬으면 저 시커먼 오줌 물길이 내 바지에서 터졌을지도 모를 일이요. 영수는 10년 감수했다는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행여나 그 따뜻한 불똥이 튈까봐 자신의 헐렁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슴팍에 훈장처럼 달린 새하얀 광목 손수건이 칠성이의 눈물과 콧물 그리고 오줌 방울에 절대 오염되지 않도록 몸을 잔뜩 웅크리면서 말이지요. 엄숙해야 할 입학식장을 단숨에 통제불능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동네 똥개의 위대한 활약과 긴장감을 도무지 이기지 못해 댐처럼 터져버린 콧질질이 칠성이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소변. 1970년대의 국민학교 입학식은 이렇듯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구수하고도 눈물겨운 촌극과 해악이 넘쳐 흐르는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칠성이의 거룩하고도 축축했던 오줌싸개 대참사와 눈치 없는 동네 누렁이 똥개의 화려한 운동장 난입 사건으로 한바탕 커다란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후였습니다. 마침내 낡디 낡은 스피커를 타고 찢어질 듯 쇳소리를 내며 이상 훈화를 마칩니다. 라는 교장 선생님의 구원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 두 글자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처럼 아이들의 귓가에 팍 꽂히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콧질찔이들의 입가에는 안도의 한숨이 팝콘처럼 팡팡 터져 나왔습니다. 질척거리는 흙바닥 위에서 꽁꽁 곱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콧물을 들이마시던 꼬마 병정들은 이제야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듯 구부정했던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하얀 횟가루 선 밖으로 밀려나 있던 학부모님들 역시 얼른 이 고된 의식이 끝나기만을 애타게 바라며 연신 까치발을 들고 자식들의 동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하지만 7살 코올리개들의 짧은 안도감은 채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자, 1학년 신입생들은 지금부터 딴청 피우지 말고 각 반 담임 선생님의 인솔하에 흩어지지 말고 교실로 이동한다. 딴짓하는 녀석들은 호되게 혼이 날 줄 알아라. 체육 선생님의 불호령이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쩌렁쩌렁 운동장의 봄바람을 가르자 방금 전까지 배시시 실없이 웃고 있던 영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덩 하고 까만 고무신 발끝까지 무참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까부터 영수가 속한 1학년 3반 팻말 바로 옆에서 매서운 눈초리로 똥개를 쫓아내려 국달한 대나무 지시봉을 허공에 무자비하게 휙휙 휘두르시던 분. 콧김을 씩씩 뿜어내던 바로 그 호랑이 선생님이 영순의 반의 1년 농사를 책임질 담임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그야말로 끔찍하고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거대한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며 대열맨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온 호랑이 선생님의 자태는 7살 꼬맹이가 감당하기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유행이 한참이나 지나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짙은 갈색 콤비 양복에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목덜미 그리고 각진 사각턱은 마치 앞산의 화강암 바위를 툭툭 거칠게 깎아 만든 장승처럼 빈틈없이 단단해 보였지요. 무엇보다 솜털 뽀송한 영수의 기를 팍 죽인 것은 선생님의 콧잔등에 묵직하게 얹힌 두꺼운 검은색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두꺼운 안경알 너머로 번뜩이는 매서운 눈빛은 아이들의 조그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얄팍한 장난기마저 단숨에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의 굳은 살 백인 오른손에는 그 시절 모든 국민학생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던 절대 공포의 상징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끝부분이 까만 절연 전기 테이프로 칭칭 빈틈없이 감긴 반질반질하게 손때가 묻은 대나무 지시봉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지시봉을 탁탁 무심하게 튕길 때마다 그 소리는 영수의 심장 박동과 일치하여 요동을 쳤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텔레비전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저승사자나 염라대왕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무시무시한 포스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학년 3반. 차렷. 내 말이 곧 법이다. 입 딱 다물고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조용히 따라온다. 대열에서 삐져나가 이탈하거나 딴짓하는 녀석은 이 지시봉으로 엉덩이에 불이 번쩍 나게 될 줄 알아라. 알겠나? 마치 무쇠솥을 긁는 듯 쇳소리가 섞인 묵직하고도 카리스마 넘치는 저음의 호통이 흙바닥에 툭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 소란스럽던 1학년 3반 아이들은 마치 얼음땡 놀이를 하듯 마법에 걸린 돌부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쉴 새 없이 훌쩍거리며 누런 콧물을 들이마시던 찌르럭 소리마저 거짓말처럼 뚝 끊겼지요. 영수는 3살 터울의 형에게 물려받아 소매를 3번이나 걷어올린 자신의 조그만 몸통을 천막처럼 푹 덮고 있는 이 거대한 까만 교복이 새삼원망스러웠습니다. 행여나 걷어올린 헐렁한 바짓가랑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선생님의 예민한 귀에 거슬려 지시봉의 억울한 첫 번째 재물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앞 친구의 허연 기계충 자국이 난 까까머리 뒤통수만 뚫어지게 노려보며 엉거주춤 조심스럽게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흙바닥 위로 처억 군인 같은 선생님의 구두굽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지고 그 거대한 등짝을 따라 70여 명의 콧질찔이들이 마치 어미 새를 졸졸 따라가는 삐약거리는 오리떼처럼 일렬로 줄지어 종종 걸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장하면서도 한편으론 우스꽝스럽던지 저 멀리 하얀 선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지켜보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묘한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매 동네 사람들. 저기 3반 선생님 인물 좀 보소. 훤칠억인 헌디 눈빛이 완전 백두산 호랭이 관상이여. 우리 코딱지 같은 아그들 오줌 다 지리게 생겼네. 영수 어머니도 새로 한 옥색 치마를 꼭 여미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수의 작아지는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셨지요. 하지만 그 시절 어르신들은 의례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굳게 믿고 존경하던 시절이었기에 내심으로는 암 사내 자식들은 저렇게 기강을 팍팍 잡아주는 억세고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야 헛짓거리 안 하고 훌륭한 사람 구실을 허재라며 든든한 백을 얻은 듯 묘한 안도감에 미소를 지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수는 걸을 때마다 삑삑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앞 친구의 낡은 타이탄 운동화 뒤축을 부지런히 따라 걸으면 자신의 왼쪽 가슴팍에 커다란 옷핀으로 고정된 새하얀 명주 손수건을 한번 꾹 눌러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궁이 불빛 아래서 빳빳하게 풀을 먹여 다려주신 광목천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마치 어머니의 거칠지만 따스한 손길이 다독여주는 것 같아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 아무리 호통을 쳐도 절대 울면 안 디요. 쫄아서 콧물을 줄줄 흘려도 안 디고, 아까 칠성이처럼 바지에 오줌 지리는 건 더더욱 안 디요. 나는 자랑스러운 1학년 3반 김영수란 말이요. 영수는 속으로 비장한 독립투사처럼 입술을 꽉 깨물고 맹세를 거듭했습니다. 널찍한 운동장 구령대를 삥 돌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냄새가 진동하는 낡고 오래된 하얀색 목조 건물 교사로 드디어 들어서는 길.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둑어둑한 복도 끝에서부터 풍겨오는 낯선 마루 왁스 냄새와 퀴퀴한 석탄 난로 냄새가 훅 끼쳐오며 영수의 코끝을 묘하게 간지럽혔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의 널찍하고 거대한 등짝을 표집한 사마, 아직은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인 1학년 3반 교실을 향해 겁에 질린 채 빨려 들어가는 꼬마 병정들의 행렬. 그것은 그 자체로 1970년대 낡은 국민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잊지 못할 몽글몽글하고도 구수한 촌극이었습니다. 과연 저 삐걱거리는 굳게 닫힌 미닫이 나무문 너머엔 또 어떤 기막히고 상상 초월의 교실 풍경이 영수를 턱 빠지게 놀라게 할까요? 긴장감에 옴찔거리는 영수의 작은 콧구멍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바쁘게 벌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쾅. 호랑이 선생님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낡은 나무 미닫이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자 7년 인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하고도 퀴퀴한 세계가 영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교실 안에는 3월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느라 아침부터 피워둔 조개탄 난로의 매캐한 연기 냄새와 수십 년간 아이들의 발길에 닦이고 닦여 반질반질해진 마룻바닥의 왁스 냄새, 그리고 누군가 몰래 숨겨온 삶은 고구마의 달큰한 냄새가 한데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자, 다들 주목. 자기 이름표가 붙은 책상을 찾아 신속하게 앉는다.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바짝 당겨 앉아. 선생님의 불호령에 아이들은 마치 물 위에 뜬 소금쟁이들처럼 분주하게 흩어졌습니다. 영수 역시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실력이었지만 간밤에 어머니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빳빳한 종이에 써주신 김영수 세 글자를 눈이 빠지도록 대조하며 책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드디어 뒷줄 창가 쪽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가 뽀얗게 춤을 추는 작은 나무 책상 위에 자신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책상 위에 털썩 주저앉은 영수는 잠시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은 그야말로 골동품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배가 거쳐갔는지 상판 여기저기엔 철수 바보, 영희 사랑 같은 낙서가 칼로 깊게 파여 있었고 잉크병을 놓던 동그란 구멍에는 검은 잉크 자국이 훈장처럼 눌어붙어 있었지요.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둘이서 한 책상을 같이 써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여? 영수의 사색을 깬 것은 바로 옆자리에서 들려온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운동장에서 콧물 풍선을 불던 그 덩치 큰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은 이미 가슴팍에 하얀 손수건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는 마치 이 교실의 주인이라도 된 양 다리를 쩍 벌리고 영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나 김영수여. 너는? 나는 윗동네 박대식이여. 내 몸집 봤제? 나한테 까불면 국물도 없는겨. 그리고 이 책상 중간에 금 그어진 거 보이지? 내 쪽으로 지우개 똥 하나라도 넘어오면 다 내 거다. 알겠냐? 대식이는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 한 자루를 꺼내더니 책상 정중앙에 찍- 하고 비뚤비뚤한 선을 그었습니다. 70년대 국민학교의 전설적인 영토 전쟁의 서막이었지요. 영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대식이의 우람한 팔뚝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영수의 머릿속엔 책상 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교실 한가운데 당당하게 버티고 선 조개탄 난로와 그 위에 층층이 쌓인 양은 도시락 탑이었습니다. 점심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난로 열기에 데워진 도시락에서는 벌써부터 볶은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가끔 섞인 분홍 소시지의 고소한 냄새가 교실 가득 진동했습니다. 후나 말씀 내내 쫄아있던 영수의 배꼽 시계가 그 냄새를 맡자마자 꼬르륵 하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지요. 주변을 보니 영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이미 칠판이 아니라 난로 위에 도시락 탑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저마다 투명한 침방울이 대롱대롱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에헴, 다들 정숙.
오늘부터 너희는 학생이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제. 자, 가방에서 국어책 꺼내라. 호랑이 선생님이 교탁을 지시봉으로 탕 하고 내리치자 아이들은 허둥지둥 책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갓 입학한 코올리개들에게 국어책보다는 가방 속에 든 눈깔 사탕과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100배는 더 소중했지요. 영수는 가방을 뒤적이다 아침에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노란 바나나 빵의 촉감을 느끼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좁은 교실, 낡은 나무 책상, 그리고 매캐한 조개탄 연기 속에서 영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저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과 옆자리의 텃세 심한 대식이, 그리고 고소한 도시락 냄새가 공존하는 이 공간이 앞으로 영수가 6년 동안 뒹굴고 성장할 거대한 정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다들 국어책 폈나? 제일 첫 페이지 봐라. 뭐가 있노? 호랑이 선생님의 묵직한 목소리가 교실 천장의 거미줄을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형에게 물려받아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국어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거기엔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와 강아지가 뛰어노는 사파와 함께 굵은 글씨로 나도 학교에 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영수의 시선은 자꾸만 옆자리 대식이에게 쏠렸습니다. 이 녀석 대식이는 수업 시작 5분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녀석은 선생님이 칠판에 기억, 니은을 쓰시는 틈을 타 아까 책상 한가운데 그어놓은 휴전선을 교묘하게 영수 쪽으로 1cm씩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영수가 애써 모른 척하며 책을 읽으려 하자 대식이는 급기야 팔꿈치로 영수의 옆구리를 툭 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야, 김영수. 너 필통 열어봐. 좋은 거 있냐? 영수는 못 들은 척 책망치만 보려 했지만 대식이의 손가락은 이미 영수의 필통 지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필통은 아버지가 입학 기념으로 장날에 사주신 파란색 비닐 위에 로켓이 그려진 2단 필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몽당 연필이 아닌 깎지도 않은 새 연필 세 자루와 지우개 똥이 잘 안 나오는 하얀 전보 지우개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요. 오호, 이거 완전 새 거네. 야, 나 지우개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디 이거 딱 절반만 잘라서 쓰자. 이웃 사촌끼리 좋다는 게 뭐여, 안 그냐? 대식이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수의 소중한 전보 지우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영수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 지우개는 어머니가 영수야, 이건 글씨 틀렸을 때만 조금씩 아껴 쓰는 거다라고 신신당부하신 가엄의 상징이었거든요.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대식이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지우개를 사수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엄마가 아껴 쓰라고 한 거란 말이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던 탓인지 칠판에 분필 가루를 날리며 열변을 토하던 호랑이 선생님의 손이 딱 멈췄거든요. 선생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안경알을 번뜩이며 뒷줄 창가 쪽을 응시했습니다. 대식이는 빛의 속도로 짐짓 공부하는 척 책에 코를 박았고 졸지의 소리를 지른 꼴이 된 영수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 꼿꼿이 굳어버렸습니다. 거기 창가 쪽 두 놈. 지금 수업 시간에 지우개 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거냐? 호랑이 선생님이 대나무 지시봉을 휘익하고 허공에 휘두르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입학 첫날부터 엉덩이에 불이 나겠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예상외로 지시봉을 내려놓더니 영수의 책상 위에 놓인 지우개와 대식이의 빈손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대식이, 너 첫날부터 짝꿍껏 탐내지 마라. 그리고 영수, 너도 나중에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려면 나눠 쓰는 법도 배워야지. 하지만 선생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영수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지우개는 안 잘라도 된다. 대신 대식이가 글씨 틀리면 한 번씩 빌려줘라. 알겠나? 선생님의 의외의 중재에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식이는 아쉬운 듯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선생님의 포스에 눌려 더는 수작을 부리지 못했지요. 다시 칠판으로 향하는 선생님의 넓은 등짝을 보며 영수는 묘한 승리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기분 좋은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려 퍼졌습니다. 수동으로 줄을 잡아당겨 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정겨운 그 시절의 쉬는 시간 종소리였지요. 그와 동시에 난로 위에서 익어가던 도시락의 김치 냄새가 절정에 달하며 아이들의 인내심을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그것은 구원의 종소리이자 교실 안의 야생 본능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 쉬는 시간, 10분간 휴식. 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교실 한가운데 놓인 조개탄 난로를 향해 좀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엔 아침부터 층층이 쌓여 훈훈한 열기에 몸을 데우고 있던 노란 양은 도시락 탑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요. 아, 내 거. 맨 밑에 깔린 거 내 거요. 야,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가 밥 밑에 계란 깔아놨단 말이요. 아이들은 뜨겁게 달궈진 도시락통을 맨손으로 덥석덥석 집어 올리며 아 뜨거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빨갛게 익어가는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뚜껑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 치명적인 냄새였습니다. 영수도 질세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식이는 덩치답게 아이들을 옆으로 밀쳐내며 이미 자기 도시락을 선점해 책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난로 중간쯤에 끼어있던 자신의 도시락을 찾아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수건으로 꽁꽁 싸매주셨던 그 노란 통. 자리에 돌아온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영수의 안경 사실은 맨눈이었지만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였지요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시락의 구성은 그야말로 70년대의 정석이었습니다. 보리가 섞인 쌀밥 위로 어머니가 특별히 입학날이라고 구워주신 분홍 소시지 3조각이 분홍빛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그 옆엔 들기름에 달달 볶은 신김치가 붉은 양념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야, 김영수. 너 반찬 뭐냐? 옆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대식이는 이미 도시락 뚜껑에 밥을 덜어 폭풍 흡입 중이었습니다. 녀석의 도시락통에는 멸치볶음과 커다란 단무지 2조각이 전부였지만 대식이는 마치 산의 진미를 먹는 양개걸스럽게 밥을 몰아넣고 있었지요. 녀석의 시선이 영수의 분홍 소시지에 꽂히는 것을 느낀 영수는 본능적으로 도시락통을 자기 몸쪽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야, 하나만 주면 안 되냐? 내가 이따가 전방에서 파는 눈깔 사탕 반쪽 줄게. 대식이의 비굴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에 영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소중한 소시지였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눠 쓰는 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인심 쓰듯 소시지 한 조각을 대식이의 밥 위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자, 먹어라. 사탕은 꼭 줘야 디어. 대식이는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소시지를 한 입에 털어넣더니 캬, 역시 영수 너는 대인배여.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시절 반찬 한 조각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선 우정의 증표이자 평화 조약과도 같았지요. 소시지 한 조각에 영수와 대식이 사이에 팽팽했던 책상 금긋기 전쟁은 눈 녹듯 사라지고 어느새 두 소녀는 머리를 맞대고 낄낄거리며 밥을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는 숟가락이 양은 통에 부딪히는 챙그랑 챙그랑 소리가 경쾌한 타악기 연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김치 국물을 흘려 하얀 손수건을 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친구의 멸치를 몰래 훔쳐먹다 들켜 투닥거리기도 했지요. 비록 찬 바람이 교실 창틀을 흔드는 가난하고 추운 봄날이었지만 난로 위에서 데워진 도시락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7살들의 점심시간은 그렇게 고소하고도 짭짤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도시락을 까먹고 나니 이제야 교실 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영수에게는 입학 전부터 형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공포의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지요. 바로 학교 화장실이었습니다. 야, 김영수. 너 화장실 갈 거면 혼자 가지 마라. 우리 학교 뒷간에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물어보는 귀신이 산단 말이여. 대식이가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슥 닦으며 겁을 줬습니다. 사실 영수는 아까부터 배가 살짝 꾸르륵거렸지만 학교 뒤편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시커먼 기와지붕 건물이 무서워 꾹 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자 영수는 대식이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람은 너랑 같이 가면 안 되냐? 너 덩치 크니까 귀신도 도망갈 거 아냐. 결국 두 꼬마는 비장한 표정으로 교실 문을 나섰습니다. 학교 건물 뒤편 미루나무가 앙상하게 서 있는 길을 지나자 저만치서 퀴퀴하고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시절 학교 화장실은 소위 푸르스름한 전기가 감도는 재래식 변소였지요. 시커먼 구멍 아래를 내려다보면 끝도 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어 까딱 잘못해서 신발이라도 빠뜨리는 날엔 그날로 인생 하직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이었습니다. 나 여기서 망볼 테니까 얼른 갔다 와라. 이상한 소리 나면 바로 튀어나와야 한다. 대식이는 화장실 입구에서 가슴팍에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대며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나무 판자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장 끝한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기익! 기분 나쁜 경첩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영수는 바지를 내리고 엉거주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창밖에서 불어온 쌩한 바람에 화장실 천장의 거미줄이 흔들리며 영수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영수는 채 볼일을 다 보지도 못한 채 바지를 움켜쥐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입구에서 졸고 있던 대식이도 영수의 비명에 놀라 같이 뛰기 시작했지요. 두 소녀는 신발이 벗겨질세라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까지 단숨에 질주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교실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딱지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 영수야, 귀신 봤냐? 진짜 빨간 종이 들고 있었냐? 대식이가 허벅지를 짚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수는 사실 거미줄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창피한 마음에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손이 쑥 나오려고 하더라고. 내가 발차기 한 번 날리고 도망쳐 나온 겨. 7살 인생 첫 허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영수는 대식이 사이에서 은근한 담력가로 대접받게 되었지요. 화장실의 공포도 귀신 소동도 친구와 함께라면 한편의 모험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수는 가슴팍에 달린 하얀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슥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달아주신 그 수건은 어느새 영수의 눈물뿐만 아니라 땀과 그리고 우정의 허풍까지 닦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갈 때 차 조심하고 낯선 사람이 사탕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알겠나? 호랑이 선생님의 종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던 아이들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각자 커다란 책가방을 등에 지고 마치 해방군이라도 된 양교문을 향해 돌진했지요. 영수 역시 소매가 너덜너덜한 교복을 추스르며 대식이와 함께 교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두 소년의 발걸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학교 앞 전방문구점이었습니다. 가게 앞 평상에는 알록달록한 눈깔 사탕부터 쫄깃한 쫀득이, 그리고 아이들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종이 뽑기판이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지요. 야 김영수, 너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없냐? 오늘 운세가 좋은 것 같은데 저 뽑기 한 판만 하면 딱일 것 같은디. 대식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영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영수는 주머니 속에서 아침에 아버지가 군것질하지 말고 아껴 써라며 쥐어주신 빳빳한 1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영수의 마음을 뺏은 건 뽑기가 아니라 유리병 안에 가득 든 노란색 아폴로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가루 사탕이었지요. 결국 두 소녀는 홀린 듯 전방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할머니는 아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안다는 듯 인자하면서도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신입생 도련님들 첫날인데 뭐 하나 골라봐라. 뽑기는 운이 좋아야 하는 거요. 영수는 큰 결심을 한 듯 10원을 내밀고 아폴로 한 봉지를 샀습니다. 대식이는 영수가 건네준 아폴로 몇 가닥을 빨아먹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비닐 빨대를 입에 물고 쭉 소리를 내며 알맹이를 빼먹는 그 맛은 조금 전 화장실 귀신 공포를 단숨에 날려버릴 만큼 달콤했습니다. 야, 영수야. 내일은 내가 집에서 구운 밤 가져올게. 우리 내일도 짝꿍 하는 거다, 알았지? 대식이는 동네 어귀 갈림길에서 손을 크게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영수는 저 멀리 집 마당 끝에서 대문 밖을 내다보고 계신 어머니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수 학교 잘 다녀왔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선생님이 때리지는 않더냐? 어머니는 달려오는 영수를 덥석 안으며 가장 먼저 가슴팍의 손수건부터 확인하셨습니다. 아침에 그 눈부신 순백색은 온데간데 없고 콧물 자국과 도시락 김치 국물, 그리고 아까 화장실에서 묻은 흙먼지로 얼룩덜룩해진 손수건.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지저분해진 헝겊 조각을 보며 오히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학교 가서 아주 열심히 놀고 공부했나 보네. 수건이 아주 훈장감이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영수의 까까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참았던 무용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콧물 풍선을 부는 대식이 이야기, 교장 선생님의 지루했던 훈화 말씀, 그리고 화장실 귀신과 싸워 이긴 무용담까지 말이지요. 1970년대의 해질녘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지는 가운데 7살 영수의 진짜 인생 학교 첫 페이지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희끗해진 머리를 만지며 돌아보는 그 시절의 입학식. 하얀 손수건 한 장 가슴에 달고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 첫 발을 내디뎠던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투박하고도 순수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이 있었고 무서운 선생님 뒤에는 제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으며 콧물을 훔치던 그 손수건 한 장에는 자식 잘 되길 바라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절의 영수는 여전히 운동장을 뛰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 하얀 손수건을 달고 당당하게 걸어갔던 우리 모두는 이미 인생이라는 학교의 훌륭한 졸업생들입니다.